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빚더미를 안고 조성돼 많은 우려를 낳았던 목포 대양산단의 분양률이 4월 현재 98%를 달성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도 연계해 전남 서남권의 경제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목포 대양산단이 조성 당시에 빚더미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목포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4월 현재 분양률이 98%, 거의 100% 가까이 다다르면서 효자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서 목포시 대양산단 높은 분양률과 관련해서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목포 시민이라면 그리고 목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대양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역의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었고요. 선거 때에도 대양산단 활성화 분양과 관련해서도 선거의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었었는데요. 그만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양산단은 목포시 예산을 먹는 좀 애물단지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100%, 98%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지금 땅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의 100%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높은 분양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 전남의 지자체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산단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일부 산단, 일부 지자체의 산단은 분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많은 전국의 지역 지자체 산단의 분양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던 목포시 대양산단이 100%에 가까운 그런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면 사실적인 부분만 기사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좀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대양산단의 높은 분양률의 어떤 그런 이유를 이렇게 살펴를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모든 지자체, 시나 군 같은 경우 시금고, 군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3년 정도의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목포시나 여수시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그런 거래, 금융거래가 그 계약시와 목포시나 아니면 여수시와 계약이 맺어진 그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양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이제 시금고 지정에 앞서서 1년 전에 이제 은행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양산단을 분양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시금고 계약이겠죠.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명함망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목포 대양산단의 분양을 위해서
범은행권 차원에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결과로 20% 이상의 분양률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그 획기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자체적으로 산단을 조성해서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같이 시장님이나 군수님, CEO의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가 지역의 경제 발전, 또 지역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이번 목포시 대양산당 높은 분양률을 보고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대양산단을 다른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 이 목포 대양산단 내에는 수산물 가공 공장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이달 초 남은 채무를 모두 완납한 데 이어서 또 100% 가까운 분양률을 달성하면서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단이 활성화된다면 또 목포권, 더 나아가서 전남 서남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대양산단의 활성화가 목포만의 어떤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 대양산단 활성화는 목포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남권, 더 나아가서 우리 전남에 특히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 지자체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그럴까라고 좀 의아해하실 건데요. 우리 전남에서 나는 수산물의 85%가 원물로 외지나 그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그대로 가공되지 않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되지 않고 원물 그대로 외지에 판매되거나 아니면 해외에 수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가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윤이 낮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어가소득은 과거나 현재나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 오뎅,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오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혹시? 부산. 그렇죠. 네. 부산 오뎅.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부산 오뎅일 겁니다. 가까운 마트에 가봐도요, 부산 오뎅이 가장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데요. 네. 사실 부산 오뎅을 만드는 원료품의 80% 이상이 우리 전남에서 생산된 그런 원료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서 생산된 그런 생선이라든지 이런 어묵의 오뎅을 만드는 그런 그 원료품의 80%가 우리 전남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이제 오뎅으로 가공돼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창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역으로서는 얼마나 큰 손해인지 굉장히 안타까운 따름인데요. 만약에 이제 대양산단이 활성화가 되면은 현재 대양산단 내에 수산식품 수출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고 있고요. 또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른김 거래소라든지 이렇게 많은 수산식품 관련해서 이제 회사들이,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입주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완도에서 생산되는, 진도에서 생산되는, 또 해남이나 신안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이 대양산단을 거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이제 외지나 아니면 해외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지역경제, 특히 이제 수산업의 발전, 또 지역의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실 대양산단의 높은 분양률 활성화는 목포시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목포권, 전남, 서남권 지자체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목포시 외에 다른 지자체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이 이렇게 조금 자기 일이 아니다, 좀 남의 일이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대양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 거점으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목포와 신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궁금합니다. 예,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 신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서로 상당히 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포 신항의 해상풍력 배후항 조성과 또 배후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양산단, 오늘 그 얘기의 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양산단 내에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목포 남항의 친환경 전기 선박, 우리나라 최초인데요. 클러스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사실은 목포만의 어떤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신안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서남권의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시에 이어서 신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안에서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또 신안군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 이 두 가지의 연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신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이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착공식에 가슴 뛰는 프로젝트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었는데요. 2030년까지 이제 임자도 인근 30km 이상의 약 한 48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좀 대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한 12만 개가 창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또 우리나라 최대고 세계 최대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나라 최대 해상 풍력, 세계 최대 해상 풍력의 규모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크게 어떤 가늠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만약에 신안의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이 돼서 이제 정상 가동이 되면 서울 시민들, 인천 시민들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와 같이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또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사실 상당히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연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지자체가 힘을 합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최근에는 목포와 신안의 행정통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양 지자체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어떤 연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시너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포시와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신안과 목포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에너지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전남의 발전 전략으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블루 이코노미에는 블루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블루 이코노미 정책이 전남 서남권 지자체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블루 에코노미 정책,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발전을 시키고 또 탄소 중립과 같은 이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아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전라남도의 블루 에코노미 정책이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또 우리 서남권 지자체, 나아가 우리 전남도의 22개 시군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연계가 돼서 서로 윈윈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인가, 아직 정식적으로 출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교수님과 함께 대양산단 활성화부터 또 서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전남 서남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제, 문제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경쟁의 도구로 삼아서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의 장점 하나의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흥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정남진 토요시장이 연상이 될 거예요. 정남진 토요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삼합인가요? 그렇죠, 삼합이죠. 그 중에 이제 장흥 한우가 네. 떠오를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이렇게 장흥군을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군에 비해서 유독 장흥군을 지나가면은 축사, 우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그만큼 장흥군에서는 한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장흥군에서 생산된 한우가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가격이 다른 지역의 한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우 가격이 높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특정의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경쟁 우위 요소로 확보하는 것. 그게 지역의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장흥토요시장, 아마 성지순례처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좀 주춤했습니다만 저도 장흥토요시장은 자주 갑니다. 가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토요일 오전 11시, 12시, 1시 되면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데요. 그만큼 토요시장이나 이런 브랜드 하나를 발굴을 해서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지명도가 높은 그런 그 브랜드 파워로 성장을 시키니까 그에 따라서 장흥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한우가 생산이 되고 또 한우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축산업이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거.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장점을 찾아서 그 경쟁 우위를 선점하라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포 대양산단의 활성화와 전남 서남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